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오늘은 차트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S&P,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등은 잘 올라가주고 있는데 코인만 소외된 느낌을 강하게 받죠. 왜 그런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좌 자, 프레드의 자료를 먼저 한번 볼게요. 10월 1일에 8,194억 달러였던 TGA 잔고가 10월 29일 기준으로는 9,839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뜻은 재무부의 현금이 많아졌다는 소리고요. 반대로 말하면 시중의 현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겠죠. 왜 그런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입니다. 미 정부의 셧다운이 10월 1일에 되었고요. 그 이후로 TGA 잔고가 말씀드린 대로 가파르게 증가를 했죠. 왜냐하면 유입은 있는데 지출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매년 10월 1일에 시작을 하는데 2026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셧다운이 시작이 된 거죠. 따라서 현재는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셧다운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공무원 급여, 도급업체 계약금, 복지 예산 등이 지출이 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의 현금 계좌인 TGA 계정에서 지출될 금액들이 못 나가고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게 말씀드린 대로 TGA 잔고가 약 한 달 만에 거의 1650억 달러가량 증가한 주요 원인입니다. 자, 잠시 토픽을 바꿔서 미국 재무부에서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QRA라는 게 있어요. 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인데 그것에 근거를 해서 재무부가 민간위원회에게 제시한 앞으로의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인 Treasury Presentation to TBAC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앞으로 3분기와 4분기에 얼마씩 차입할 건지가 나와 있고요. 분기 말에 가정한 현금 잔고가 25년 3분기와 4분기 모두 동일하게 8,500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부는 TGA 잔고를 올해 8,5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목표치인 8,500억 달러보다 TGA 잔고가 현재 약 1,339억 달러 이상 상회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셧다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초과 유입된 1,339억 달러가 민간 쪽으로 급여, 계약금, 복지 예산 등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뱅크 어카운트로 입금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 효과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틀어막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핵심은 결국에 셧다운이 언제 해소될 것인지 여부겠죠.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경제지표 발표나 연방 직원들 급여나 군인급여 지급이나 항공교통 지연 등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헬스케어 보조금 그리고 메디케이드 삭감 반대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삭감하려는 공화당과 매우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셧다운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계속 이대로 지속이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너무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제한적인 복귀 정도를 먼저 진행을 하면서 필수적인 기능을 복원을 시키고 추후에 전체적인 복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역사상으로 가장 오랫동안 셧다운이 됐던 기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35일간이었어요. 현재는 11월 4일이니까 그 최장 기록과 동일선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최장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적어도 저는 11월 안에는 합의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집중을 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연준에서 10월 15일에 발표한 The Cross-Border Trail of the Treasury Basis Trade라는 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요지가 뭐냐면 누가 대체 이렇게 미 국채 선물의 숏 포지션을 많이 오픈했는가를 추적을 해보다 보니까 케이먼 제도에 설립되어 있는 헤지 펀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에서 국제 자본의 유입 유출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PIC 데이터 시스템은 헤지 펀드가 레포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미국의 자금 대출 기관에 맡긴 국채 담보는 헤지 펀드가 보유한 것이 아니고 미국 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돼요. 그래서 케이만 제도에서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의 국채를 보유하고 운용하는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SEC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폼 PF라는 시스템에서는 헤지 펀드가 분기별로 혹은 펀드별로 SEC의 자체 포지션을 상세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담보로 레포 시장에서 맡긴 국채도 그들이
그들이 보유한 포지션으로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이러한 표와 같이 케이먼 제도의 헤지 펀드들이 실제로 보유한 국채가 이렇게 급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동시에 레포 시장에서의 빌린 자금도 상당히 증가를 했죠. 자,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그들은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형태로 국채 현물을 이처럼 매수를 하고 동일한 양의 국채 선물을 매도를 해서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 표에서는 기타 외국인의 민간 부문이 미 국채를 흡수하는 양보다 케이먼 제도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 미 국채를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듯이 중국이 미 국채의 최대 수요처였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하고 있다는 뉴스 등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최근 들어서의 최대 수요처는 바로 케이먼 제도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중국의 공격적인 미 국채 매도에도 불구하고 23년 이후로 계속해서 4% 초반에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누군가가 이 미 국채 발행에 대한 수요를 받쳐줬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지 펀드가 하고 있다는 베이시스 트레이드는 결국 현 선물 간의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채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가 20bp라면 즉 여기 0.2%의 베이시스를 취하기 위해서 이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살 수 있는 국채 현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예를 들어서 10배 혹은 20배 되는 금액을 레포 시장에서 차입을 하고 그 금액으로 미 국채를 더 매수를 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씁니다. 여기 나온 예시대로 10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은 20bp가 아니라 200bp, 즉 2%가 되겠고요. 20배 레버리지를 쓰면 4%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에 수렴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현 선물 가격이 콘탱고 상태일 때 무위험으로 연에 2에서 4% 수익을 내는 구조를 이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다만 이러한 무위험 차익 거래라고 해도 여기서 위험은 확실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레포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데 레포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더 비싸게 차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 자체의 매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10배에서 20배 이런 식으로 고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레포 금리가 만약에 0.2%만 올라도 사실상 자기 자본 수익률이 2%까지 감소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는 중장기 미국채를 기준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이러한 레포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슬슬 레포 금리가 높아질 기미가 보이면 헤지 펀드들은 다음 스텝을 밟아요. 하고 있었던 베이시스 트레이드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더 짧은 만기인 미 국채의 T빌을 가지고 레포 금리와의 스프레드를 먹는 레버리지드 빌 포지션을 구축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짧게 치고 빠지기 때문에 레포 금리 인상의 위험성이 더 적기 때문이죠. 자,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레포 금리는 하루 단위의 갱신 시장이므로 기준금리에 따라서 즉시 변동이 되는 반면에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 계획 등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두 금리의 스프레드가 단기적으로 벌어져요. 자, 이럴 때는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드 빌 포지션을 구축하기가 참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내려간 단 0. 몇 %라도 싼 레포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좀 더 높은 캐리 수익률을 주는 T비를 매수하는 구조인 거죠. 자, 결국에 정리를 하면 케이먼 제도에 있는 헤지 펀드들은 레포 시장을 통해서 MMF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그 자금으로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동시에 미 국채 선물을 매도하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하거나 더 짧게 보면 레버리지드 빌 포지션을 구축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트레이딩의 형태가 성행을 할 경우에 금리 인하 극초반에는 MMF 등이 보유한 현금이 국채 시장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위험자산 시장이나 특히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같은 시장까지는 뻗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릴 중요한 상황은 이제는 MMF 자금이 레포 시장에서 슬슬 고갈되고 있는 신호가 포착이 된다는 거예요. 보통 MMF 자금이 은행 자금보다 레포 시장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 60대 20 정도 수준으로 파악이 돼요. MMF가 은행처럼 연준의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구조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역레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역레포 자금은 다 말라 있어요. MMF가 연준에 맡겨뒀던 자금을 빼서 다른 곳에서 굴리기 위해서 이미 다 빼갔다는 얘기죠. 자, 이 역레포는 연준이 담보를 하는 무위험 이자 수익이고요. MMF는 잉여
잉여 자금이 넘쳐서 굴릴 곳이 없을 때 영래포에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금들을 레포 시장을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잉여 자금을 헤지펀드 등의 레포 시장에서 빌려줄 때는 당연히 무위험 이자인 이 영래포 이자보다는 좀 더 높게 받으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MMF 자금이 레포 시장에 넘쳐날 때는 레포 금리가 영레포 금리보다 약간 위에서 놀게 됩니다. 23년에서 24년 이때를 보게 되면 검은색 선인 레포 금리가 에메랄드색 선인 영레포 금리의 약간 위에서 대체로 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MMF가 레포 시장을 대체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요즘을 보면 에메랄드 색깔이었던 영레포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하단이었던 이 빨간색 선 근처에 붙어버렸고, MMF들은 매력도가 떨어진 영레포에 자금을 맡기기보다는 돈을 빼내서 레포 시장을 이용을 했을 텐데요. 근데 아까와는 좀 다르게 이제는 검은색 선인 레포 금리가 영레포 금리 근처에서 노는 게 아니라 보라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IORB 레이트 금리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9월 이후로 그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IORB라는 금리는 은행이 잉여 지급준비금을 연준에 예치하면 무위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은행은 연준에 돈을 빌려주면 IORB라는 무위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지면서 IORB 금리보다 더 낮게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이처럼 레포 금리가 IORB 금리인 보라색 선을 상회하는 경우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는 MMF의 자금들이 슬슬 고갈이 됐고 은행의 자금들이 레포 시장에 더 참여를 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연준도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슬슬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에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부랴부랴 금리 인하를 하고 QT 종료를 12월 1일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겠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길기 때문에 따로 텔레그램 글 링크를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지펀드의 베이시스 트레이딩과 레버리지드 빌 포지션 이야기와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처럼 레포 금리가 슬슬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헤지펀드들은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국채를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MMF 자금이 먼저 레포 시장에서 고갈이 되고 이제는 은행이 참여를 해서 단기 레포 금리가 IORB 금리를 넘어서 파란색 선인 기준금리의 상단선까지도 간헐적으로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자, 따라서 당연히 헤지펀드들은 슬슬 국채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다시 레포 시장에서 대출자였던 MMF와 은행으로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0월 말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잠시 떨어졌던 레포 금리가 다시 살짝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죠. 며칠 뒤에 빌 포지션 구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미 국채 3개월물 금리가 확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차익거래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미 국채 3개월물을 매도를 하고 레포 차입금을 상환하는 절차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대략 몇 주 이내에 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댐에 막혀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셧다운으로 인한 정부 지출 지연으로 인해서 TGI 계정 목표 금액인 8,5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한 현재는 9,839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이게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케이먼 제도의 헤지펀드들이 국채를 이용한 베이시스 트레이딩과 레버리지드 빌 포지션을 구축해서 MMF와 은행의 자금을 레포 시장을 통해서 흡수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만약 이 두 가지 이유가 비슷한 시기에 해결이 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미국의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 정부 지출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TGA 잔고는 급감을 할 것이고 잔고는 최소 목표 기준이었던 8,500억 달러까지 낮아지면서 약 1,339억 달러가 시장에 풀릴 겁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은행의 지급준비금 증가를 불러오고요. 시장의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위험자산 시장에 초록불이 켜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레포 시장의 자금 고갈로 인해서 점차 말씀드린 대로 레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헤지펀드들은 국채를 이용한 차익거래 포지션을 종료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당장 레포 시장에서 차입했던 금액을 상환을 하게 되고 MMF와 은행의 잉여 자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역시나 그렇게 늘어난 잉여 자금들은
저평가된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거나 또는 대출 등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이러한 차익거래 포지션의 종료가 급진적이면 안 됩니다. 급진적이라면 국채금리의 급등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이는 위험자산 시장보다는 오히려 안전자산 시장으로 돈이 다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다만 현재 같은 경우는 2019년 유동성 경색을 경험을 한 이후로 훨씬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Ample Reserves Framework가 가동되고 있고요. Standing Repo Facility 등을 통해서 급속한 단기자금 시장의 경색을 막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급등하는 경우는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우량주 등으로 불이 옮겨붙게 되는데, 그게 저는 요즘 상황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 보면 반도체나 AI 테마 등을 필두로 우량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바로 스몰캡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낙수 효과의 상황이 11월과 12월 갈수록 더 가능성이 높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저평가된 코인 시장 쪽을 버릴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적절하게 담아둔다면 연말로 갈수록 더 괜찮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오늘은 다소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 2편으로 나눌까 하다가 상황이 좀 상황인 만큼 그냥 쭉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유튜브 홈에 있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디스코드에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디스코드에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